그다음 단골 고객이죠. 단골 고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 기업의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애용하는 고객이긴 하지만은 추천할 정도의 어떤 충성도를 가지고 있진 않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단골 고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옹호 고객이라는 것이 있어요. 옹호 고객, 충성 고객이라고도 합니다. 단골 고객의 개념을 넘어서서 단골 고객이면서 충성적인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죠. 충성도가 있는 고객님들, 이러한 부분들을 또 옹호 고객, 충성 고객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한계 고객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계 고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실현에 방해가 되는 고객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명단에서 조금 제외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해약 유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활동이라든지 뭔가 고객의 가치를 조금 중지시키는 그러한 요인을 가지신 분들을 한계 고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체리피커예요. 체리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포도 대신 체리만 골라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생겨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요런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구매는 하지 않아요. 구매는 하지 않지만은 자신의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어떤 약점을 이용을 해서 잠시 동안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 있죠.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 그래서 잠깐 사용을 했다가 반품을 하거나,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보시면 사실 우리가 특히 인터넷 구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착용을 해보지 않고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품을 하실 수는 있어요. 반품을 하실 수는 있지만은 지속적인 반품이 계속 이루어지시는 경우들 있죠. 그 다음에 한번 입은 것 같은데, 의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입고 나간 옷 같은데 입지 않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분들을 체리피커 고객님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외식업 쪽에서도 보시면은 체리피커 고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 식사 거의 다 하셨으면서 맛이 없어요? 반품해 주세요. 환불해 주세요. 음식 다시 갖다 주세요.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려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체리피커 고객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까지 이제 참여 관점에서의 고객으로 이렇게 분류가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레고리 스톤이라고 해가지고 학자거든요. 학자의 이름을 땄는데 이분의 어떤 고객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분류할 때 우리가 앞에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분류도 있었지만은 또 이제 학자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고객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경제적 고객과 윤리적 고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경제적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절약형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자신이 투자한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력에 대해서 뭔가 최대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고객님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여러 최대한의 효용을 면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계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한 분들. 그래서 경제적이고 뭔가 조금 고객의 상실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경호 신호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을 경제적인 고객님들, 절약형 고객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리적인 고객님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 의사결정에 있어서 뭔가 기업의 윤리성이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윤리적인 기업의 고객이 되는 것을 책무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뭔가 조금 기업에게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윤리적인 이미지를 조금 요구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기부라든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마케팅을 요즘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윤리적인 고객님들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이런 마케팅들이 조금 많이 성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고레스톤은 개인적인 고객과 편의적인 고객,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셨거든요. 먼저 개인적인 고객 같은 경우에는 개별화 추구 고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 대 개인의 교류, 개인 대 개인의 교류를 선호하는 고객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관된 서비스보다는 뭔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고객 관리 개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친절함을 조금 중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VIP 창구 맞춤형 상담을 조금 원한다거나 뭐 이러한 좀 성향을 가지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개인적인 고객의 어떤 분류로 나누어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편의적인 고객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편의를 중요시하는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라면은 추가적인 비용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편의 고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실시간 배달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배달 어플에서 하나 더 생긴 부분들 있죠. 한 곳만 배달해 주는 곳들 있죠. 그러한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광고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 그런 것들을 조금 선호하는 고객님들을 편의 고객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편의 서비스, 선매 서비스, 전문 서비스 요 세 가지의 서비스를 다 고루 갖추어서 고객님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유형적인 부분에 맞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고객님들의 유형과 고객님들의 심리에 맞춘 서비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시면 대표님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학교 갈 때는 여자분들 뒤로 매는 백팩, 남자분들도 뒤로 가는 백팩을 메고 가요. 여행 가실 때는 어떻게? 여자분들은 여행 갈 때 트렁크를 끌고 가시죠. 하지만 남자분들은 뭐예요? 똑같이 학교 갈 때 갔던 가방 똑같이 메고 간다라는 거예요. 약속 있으실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자분들은 일단 최대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내 자신을 조금 돋보일 수 있거나 나의 의상과 맞는 그러한 가방을 선택을 한다라고 보면은, 남자분들은 뭐예요? 또 똑같은 우리 학교 갈 때, 여행 갈 때 매셨던 가방들 굳이 크게 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쇼핑을 하실 때도 여성분들은 가방이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남자분들은 가방이 또 그대로죠. 파티를 가실 때도 여성분들은 가방이 또 바뀌시지만은 남자분들은 아예 그냥 가방 없이 가시는 분들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해변으로 떠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은 또 가방을 바꾸지만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처음에 맸던 가방 또 똑같은 가방 메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사실 고객님들 중에서도 성별에 따른 유형에 대한 여러 가지의 차이도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성향에 따른, 그다음에 나이에 따른, 그다음에 뭐 연령에 따른, 직업에 따른, 직군에 따른, 사는 곳에 따른, 지역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고객님들의 유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서로에 대한 차이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 그 중에서도 성별에 따른 구매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정서적이고 민감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조금 본인의 감정을 이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동적이면서 조금 동정적인 이러한 이미지의 어떤 구매 특성을 많이 가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조금 중시한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우리 SNS 같은 데 보면은 라이브 방송이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여성분들이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을 많이 함으로써 여성 고객들을 많이 끌어오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너랑 나랑은 우리 친분이 있는 사이, 알고 있는 사이, 친한 사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계 중심에 대한 마케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인데 뭔가 내가 팔로워를 하고 있고 라이브를 조금 많이 해서 내가 조금 친근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쪽 편의 제품들 있죠. 그쪽 편의 제품들, 그 매장의 제품들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쪽으로 구매를 하는 성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을 조금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조금 종합적이고 수평적인 사고를 가짐으로써 남성분들에 비해서 뭔가 조금 타인 지향적인 구매 성향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매한 것들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남이 구매한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가치를 통한 구매 특성들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성적이고 어떤 일상생활과 뭔가 조금 관련된 내용의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 본인들의 어떤 발로 뛰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조금 알아내시는 직원을 알아내시는 정보를 알아내시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뭐 직원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이제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뭔가 내가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또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어떤 구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가게에도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내가 크게 뭔가를 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구경하러 들어가셨다가 어떻게 직원의 권유로 인해 가지고 양손 가득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원천이라든지 구매력의 영향에 많은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성분들의 어떤 구매 특성을 살펴보시면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공격적이고 독립적이고 주도적이고 뭔가 조금 지배적이면서 경제적 분석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계보다는 조직을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을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남성분들은 뭔가 조금 분석적이고 수직적인 사고로서 자신과 관련 있는 구매 행동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남성분이랑 여성분이랑 우리 같이 백화점에 가시면은 남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쳐 보이시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본인이 관심 있는 걸 다 봤으니까 나는 집에 가서 빨리 조금 쉬고 싶어. 근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관심은 없었지만은 보니까는 계속 관심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매 특성에 의해서도 뭔가 조금 많이 성별의 구매 특성에 의해서도 조금 뭔가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성분들은 가치가 어떤 상품 구매 시 합리적인 가치를 조금 우선으로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걸 샀을 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걸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뭔가 조금 이론적이고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정보 원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계속 내가 사용해 왔던 거, 내가 계속 사용해 왔던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프레이를 뿌리실 때 그냥 내가 여태까지 계속 사용해왔던 똑같은 스프레이를 뿌리시는 뭐 이러한 구매적인 특정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남자분들도 이런 구매 특성들이 많이 성향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성분들과 조금 비슷한 구매 특성을 가진 또 성향들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남성분들에 대한 마케팅도 조금씩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른 구매 특성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고객 가치의 대응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객 가치의 대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고객님들이 뭔가 어떤 구매를 했을 때, 우리 매장을 방문을 했을 때, 그 매장에 방문을 하고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심리에 대한 어떤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먼저 첫 번째가 실용적인 가치, 그 다음이 체험적인 가치, 그 다음이 사회적인 가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실용적인 가치입니다. 실용적인 가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거나 뭐 문제 해결로 얻어낼 수 있는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우수한 품질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실용적인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체험적 가치예요. 체험적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사용 과정 중에 즐거운 감정이라든지 특별한 혜택, 아니면 특별한 체험 같은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핸드폰이죠. 핸드폰도 보시면 우리가 여러 계열의 어떤 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계열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시리즈의 핸드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폰들 중에서도 어떻게 내가 만지면서 뭔가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한 쪽으로 이렇게 많이 마음을 기울이면서 구매를 하는 그러한 영향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뭔가 얻게 되는 가치들, 이러한 것들을 체험적 가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사회적인 가치예요. 사회적인 가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회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위상이라든지 자아실현, 이러한 것들을 조금 통해서 자신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 타인의 시선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뭔가 위상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낸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기능을 제공을 함으로써 뭔가 조금 디자인도 우수하면서 제품도 조금 좋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 뭔가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남들에게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위상적인 어떤 이미지도 같이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 여러 가지의 어떤 고객님들의 유형이라든지 고객님들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그러한 심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형을 조금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대표님들께서 제가 자료를 드릴 거거든요. 자료를 드리면 저랑 함께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체크하시면서 나는 요런 유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같이 진단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 유형 검사라고 해서 디스크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디스크라는 거는 1928년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윌리엄 몰턴 마스턴 박사가 이제 고안한 인간의 행동 유형 패턴을 검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을 진단함으로써 이 사람이 주도형인 사람인지 사교형인 사람인지 안정형인 사람인지 신중형인 사람인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내는 진단검사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디스크 진단표거든요. 이게 아마 대표님들에게도 나누어졌을 텐데 1번부터 24번까지의 질문이 있을 거예요. 1번부터 24번까지의 질문이 있을 건데 대표님들한테 해당하는 답 A, B, C, D 있죠. A, B, C, D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해주세요. 하나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개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내는 진단법이거든요. 먼저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문제가 1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절제하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강력한 사람인지, 꼼꼼한 사람인지, 표현력 있는 사람인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이 내가 요 4개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1개가 아니고 2개인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2개 동그라미 쳐주셔도 돼요. 근데 막 3개, 4개까지 이렇게 다 동그라미를 치시면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1개에서 2개 정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시는 것이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1개 동그라미 쳐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1번부터 24번까지의 문항을 동그라미를 하시게 되시면은 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칸부터 첫 번째 칸이 D, 두 번째 칸이 I, 세 번째 칸이 S, 네 번째 칸이 C 이렇게 유형으로 나눠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체크한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칸이 동그라미가 6개, 두 번째 칸의 동그라미도 6개, 세 번째 칸의 동그라미가 7개, 네 번째 칸의 동그라미는 5개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동그라미가 제일 많은 세 번째 칸, 세 번째는 제가 아까 S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요 답안지의 유형은 S형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지금 동그라미 개수를 세어하셔가지고 밑에 총 개에서 가장 동그라미가 많은 칸의 유형을 살펴보시면은 내가 어떤 형의 유형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D형의 대표님들, 그 다음에 I형의 대표님들, S형의 대표님들, C형의 대표님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D형의 어떤 유형들, I형의 유형들, S형의 유형들, C형의 유형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유형은 나왔어요. 유형은 나왔는데 이 유형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D형 같은 경우에는 주도형이에요.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아가 강하고 통제력을 조금 잃거나 아니면은 이용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결정을 조금 빠르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어려운 문제를 처리를 조금 빨리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도전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높게 어떤 주도형의 경향이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결과를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뭔가 조금 자존심이 매우 강하면서 욱하는 성질을 조금 가지시기도 하고요. 결론을 내놓고 그 과정을 무시하는 성향을 조금 가지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자신의 말이 조금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상대방을 싫어하는,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조금 싫어하는 또 그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D형, 주도형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형입니다. I형 같은 경우는 사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조금 강한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감수성이 강하고 거절되거나 조금 소외되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죠. I형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사교적이고 낙천적이고요. 사람들과의 접촉을 조금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조금 허위적이고 인상이 좋다라는 이러한 이미지를 많이 받기도 하고요. 말솜씨가 있고 열정적이면서 다른 사람을 조금 즐겁게 해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인적인 그 행동보다는 그룹의 행동을 조금 좋아하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높은 사교형의 경향을 살펴보시면은 항상 뭔가 조금 밝고 크게 웃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뭔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좋아함으로써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교형 같은 경우에는 그룹 활동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어울리면서 식사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칭찬을 만약에 그 I형들에게 칭찬을 해주시게 되시면은 춤을 추시죠.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되면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조금 복합적인 임무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경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메모하는 습관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런 I형들의 I형들이 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S형입니다. 안전형이라고도 하고요. 안정된 상황에 대한 욕구가 조금 강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은 강해요. 인내심은 강하지만 뭔가 조금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의 일반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일관성 있고 조금 지향적인, 팀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적이고 배려를 잘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고 뭔가를 조금 지원해 주시는 것을 좋아해요. 남의 어떤 말을 잘 경청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정과 조화를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충성심을 보이시는 그러한 고객님들이 또 이러한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안정성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뭔가 배신당하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뭔가 좀 두루두루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적이 별로 없어요. 적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있죠. 하지만 이제 반대적으로 적이 없는 동시에 적이 없다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싫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쏘가리를 조금 많이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조금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S형의 사람들은 S형의 사람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더라도 그분과 평생 친구가 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쟁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조금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면에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S형의 조금 높은 경향을 가지신 분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금 더 자세한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떤 성향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조금 나타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C형입니다. C형 같은 경우에는 신중형이죠.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확함에 대한 욕구를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높고 뭔가 조금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꼼꼼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시면서 분석적이고 조금 경교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의 바르고 격식을 차리시면서 세심하고 정확성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조금 외교적인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어떤 지시라든지 기준에 관심을 많이 두시는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이런 신중형의 어떤 그 경향이 높은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준비성이 철저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머리로 일단 이해를 해야지 뭔가 행동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향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받는 것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금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조금 완벽을 조금 추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정을 조금 느리게 하는 그러한 경향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조금 딱딱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조금 비판적인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비춰질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약간 조금 계산적이고 뭔가 조금 이렇게
계획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분석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또 그러한 또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듣는 성향의 사람들이 또 C형, 신중형의 어떤 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DISC라고 해가지고 유형별 조금 더 자세한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유형 검사고요. 요즘은 MBTI라고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요거 이제 MBTI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이렇게 MBTI 검사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검사가 많이 나오는데, MBTI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방금 한 디스크 검사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진단을 할 때 어떤 그 항목이라든지 여러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은 대표님들께서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디스크 검사, 가장 기본적인 디스크 검사만 하시더라도 나의 기본적인 유형이라든지 고객님의 어떤 기본적인 유형이라든지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님들 내가 디스크 유형 했는데 MBTI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인터넷에 MBTI 검사 치시면 요즘에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으니까 이러한 또 MBTI 검사로서 어떤 유형이라든지 성격의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의 유형에 대한 검사 함께 이렇게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랑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 어떤 고객의 심리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전체적인 인간관계의 심리적인 부분들, 성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는 이제 또 4차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5차시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4차시 영상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